네,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주요 산업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보면서 여기에서 또 유망주를 선별을 해보는 이슈 캘린더 시간입니다. KB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김영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주 어떤 일정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 일정부터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네. 네, 이번 주에는 그 1월 7일 일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4 이동통신 적격 심사일이 있을 예정이고요. 1월 15일 전후로 허가가 난다고 하니까 계속 우리가 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잠정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시장에서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9조 원대, 8조 원대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어서 관련 그 IT 업체들의 주가에 큰 영향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7일부터 10일까지는 CES 2014 행사가 국제가전박람회 행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7일부터 또 8일까지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9일에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 대책이 정부에서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10일에는 LED 관로 등 설치 사업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우리가 또 증권시장 참여자로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CES가 아닐까 싶은데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2부에서 애널리스트 연결해서 또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CES와 관련해서 사실 지난주에 또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지난주에는 UHD TV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알아봤는데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지난주 UHD TV 관련해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이번 CES 2014 행사의 키워드 스마트 가전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세 가지 핵심 그 트렌드이자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UHD TV하고 그리고 또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리고 IoT라고 해서 그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 사물 이동통신 이렇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었고 UHD TV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충분히 살펴봤다고 보여집니다. 예고해드렸던 대로 웨어러블 그리고 사물 이동통신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웨어러블 디바이스, 웨어러블이라고 하면은 착용할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이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에서 스마트워치, 그러니까 시계 형태의 착용할 수 있는 이런 그 모바일 디바이스를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모바일 디바이스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이번 CES 2014 행사에서 또 우리가 관전해 볼 만한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CES가 사실 그 모바일 쪽보다는 가전 위주의 행사인데 한 달 후엔 또 이제 MWC가 열리니까 그때 또 모바일 관련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좀 가전 위주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특징적인 부분은 이번 CES 2014에서는 이 모바일 쪽도 상당히 좀 관전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내용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웨어러블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되겠는데 이 많은 신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하면은 이제 안경이라든지 시계, 의류 등으로 상당히 좀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가 얘기되어지고 있는데 준비된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이 구글 글래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얼굴에 안경으로 착용하는 이런 형태의 제품도 바로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 그래서 스마트워치라고 하죠. 시계 형태의 모바일 디바이스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목 시계, 삼성전자가 갤럭시 기어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워치 시장의 본격 개화를 이제 알려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손목 시계 타입의 제품이 주로 많이 출시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갤럭시 기어 원이 되겠는데 이 갤럭시 기어 1의 단점을 충분히 좀 보완한 갤럭시 기어 2의 공개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LG전자 마찬가지 G 아치라고 불리는 스마트워치가 공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두 개의 그 스마트워치 모델을 출시한 이 소니 같은 경우는 역시 스마트워치 3 모델이 공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 퀄컴 토크, 그리고 페블 테크놀로지의 페블, 그리고 구글사의 윈, 이와 같은 스마트워치 다양한 모델들이 제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들은 바로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이 헬스케어 그리고 피트니스 분야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우선적으로는 이 원격 진료용 헬스케어 기능을 탑재를 하거나 이 하루의 그 신체 상태 그리고 바이오리듬 운동량 이런 부분들을 측정할 수 있는 몸 상태에 맞는 운동량을 추천해 주거나 이런 피트니스 기능들을 중심적으로 채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예측 기관이죠. 가트너에 따르면은 이 피트니스 그리고 헬스 웨어러블 기술 시장을 내년에는 이제 16억 달러 규모 정도, 그리고 2016년에는 50억 달러 규모로 육박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태블릿 PC가 되겠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올 한해 작년 대비했을 때 태블릿 PC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보급하겠다라는 이런 전략을 세워놓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관찰해볼 포인트는 바로 이 삼성전자의 이 태블릿 PC 관련 전략이 되겠는데, 이번 그 행사에서 교육 및 그리고 기업용 이 12인치 태블릿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 기기에 대한 관심 또한 유지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출하량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 2배 정도 삼성전자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태블릿 어떤 보급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번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태블릿에 또 펜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스마트 스쿨 그리고 기업용 태블릿 PC 관련해서 이 연계된 제품과 이 시장에 대한 그런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데, 이제 스마트 가전을 연결시켜주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사물끼리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약간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행사에서 존 챔버스 시스코 시스템즈 회장인데, 사물 인터넷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이 기술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높고요. 그리고 또 핵심적인 이런 또 기술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IoT,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이 모바일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 스마트 가전을 가시화시켜주는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바일을 통해서 TV라든지 뭐 냉장고와 같은 이런 생활 가전 제품,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 스마트카까지도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통합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마트 인터넷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이제 스마트 가전 제품들을 제어를 하거나, 그리고 자동차 어떤 센싱 기능을 이용하거나, 그리고 인간의 명령 없이 스스로 이 각각의 그 제품들이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그래서 어두우면 불이 켜진다라든지, 네. 추우면 뭐 히터가 가동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같이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메신저하고 스마트 가전을 결합한 이 홈챗이라는 서비스가 이제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TV 쪽에서 스마트 TV의 음성 인식 능력을 더 한 단계 레벨업 시켰고요. 그리고 손가락의 움직임만으로 채널이나 이런 음량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이번 행사를 통해서 또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게 되는 CES 2014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할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UHD TV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가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웨어러블, 또 태블릿 PC 쪽을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이러한 관련 기업들도 또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중요한 건 주식시장에서의 관전 포인트가 뭐냐가 되겠는데, 그렇죠. 예. 다양한 업체들이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측면에서 봤을 때 곡면 패널, 그러니까 곡면 스크린 패널을 채용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배터리나 카메라 이런 주요 부품들이 경박 단소화 더 작아져야 되고 더 얇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이 더 요구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또 길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음성 인식, 음성을 통한 입력 방식의 활용이 보다 더 한 단계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면 곡면 패널, 그리고 무선 충전, 음성 인식 관련 업체들을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백라인 유닛, 광화 필름 이쪽이 전통적인 이런 관심사가 되겠고, 그리고 코팅 관련 그 주요 부품 업체들에 대한 관심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마트 가전 쪽에서는 사물 인터넷 쪽에서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가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 뭐 이수페타시스나 엔텔스와 같은 종목, 그리고 모다정보통신 같은 종목들이 이제 관련주로 언급이 좀 되고 있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웨어러블 태블릿 PC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뭐 LG 디스플레이, 한솔테크닉스, 디오텍, 이라이콤, 뭐 LMS 같은 업체들이 이 관련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CES
CES 이렇게 이슈별로 또 다양한 업체들까지 관련 업체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러한 말씀해주신 업체들 어떤 곳인지 또 업체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저희가 또 홈페이지에 띄워놓겠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들 업체들 가운데 가장 지금 시점에서 접근이 가능한 유망주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최근 시장을 보면 네. 이 모멘텀만 가지고 움직이긴 좀 무리가 있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확인돼야 된다. 한마디로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좀 흐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실적 측면 그리고 모멘텀을 겸비한 종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LMS를 좀 소개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LMS는 중소형주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최근 중소형주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행사 전후로 해서 태블릿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이제 퀀텀 닷이라고 그 아몰레드를 있는 그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도 좀 언급이 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프리즘 시트 관련주입니다. 프리즘 시트라고 하면은 이제 휘도를 높여주는 이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표적인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4분기 실적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한 35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한 50에서 6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컨센서스 내지는 약간 좀 언더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만 올해 그 연간으로 봤을 때 큰 폭의 매출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그 상반기에 지난해 상반기에 그 재고자산 손실의 보수적인 관점에서 과도하게 좀 반영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4분기에 반입이 되면서 이익률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일단 좀 노이즈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꾸준한 그런 성장 흐름 자체는 계속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중국 그 스마트 업체의 대부분의 업체들의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에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스마트폰 업체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그리고 이 하이엔드급 대비 최근에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저가폰 쪽으로 비중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프리즘 시트, 이 삼성전자 내에서 또 점유율이 80%입니다. 그래서 공급업체가 3M하고 이 LMS 말고는 중소형 프리즘 시트 업체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마진 압박이 세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MS 주가 흐름 계속 꾸준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차트는 주봉 차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 흐름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추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2만 원대에 지금 전고점 2만 1,000원대 돌파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2만 원대 중후반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중저가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 시장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또 매출 성장 확인되면서 주가도 긍정적인 상승세 추세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CES 2014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또 관심 종목으로는 LMS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KB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김영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